옳은 거 없어요. 옳은 거. 틀린 부분에 사선을 그어요. 사선을.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거기에 있는 게 우리 시험의 정답 지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별 3개 왕별자리만 제가 넣었어요. 엑기스. 거기에 있는 지문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답 지문. 다 X야. 옳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헷갈리라고 옳은 지문은 아예 안 넣었어. 왜?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려버려. 그래서 다 X야. 틀린 부분을 찾아내요. 그래서 X치고 반대로 읽어야 돼. 반대로. 있다는 없다고. 없다는 있다고. 만약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아예 보지 마. 실리가 안 된 사람은 헷갈려. 나중에 봐요. 나중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 X 지문 있잖아요. 그 정답 지문 해서 너 틀렸어. 하나하나가 정답 지문이라고. 그걸 헤매면 시험 자체가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나 헷갈려서 안 볼래. 그러면은 조금 그렇지.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더 실력이 쌓은 뒤에 보시든지 해요. 당장 헷갈리시는 분은. 거기 있는 지문 내용만큼은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별 3개 왕별자리만 일부러 제가 그 발췌해서 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자, 7월 과정 갑니다. 자, 법률행위 피세요. 법률행위. 5페이지. 요약집 5페이지. 자, 이제 민법 총칙 들어갑니다. 민법 총칙. 법률행위 배우죠. 총칙은. 법률행위. 두 번째, 필수 요소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키죠. 대리제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죠.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결국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데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남을 시킵니다. 대리제도. 자, 첫 번째 이제 법률행위 가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두 문제 나오고요. 두 문제. 법률행위는 다시 목차가 법률행위의 종류, 성립요건, 효력요건. 세 번째가 법률행위의 목적.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내 계약 목적, 매매 목적물 대금이죠. 내 계약 목적은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자,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건물이 불타서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이걸 불능. 자, 법에 대해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사회 불공정.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반사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해석. 여기서 오표시 무해우 원칙을 보고. 자, 첫 번째 법률행위 종류. 이제 7월 달에는 중요한 것만 합니다. 중요한 거. 법률행위 종류는 여기가 나와요. 상대방 있는 놈, 상대방 없는 놈, 단독행위 구별하는 거. 자,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죠. 의사표시 홀로다.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단독행위. 하지만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는 안 되고 두 개가 합치.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 계약이죠. 단독행위, 계약. 시험은 여기서 압도적으로 나와요. 그럼 단독행위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 단어들의 이 법률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상대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놈은 딱 세 놈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놈. 이 세 놈만 정확히 알면 된다는 얘기. 첫 번째, 소유권을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바로 포기되니까 단독행위. 자, 소유권 포기. 버리죠. 상대방 없어요. 상대방한테 주는 거 아니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다. 재단 설립. 재단은 내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재단 세운다. 상대방 없어요. 나 혼자 재단 세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유언유주. 이건 어떻게 외우라겠죠?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한다겠어.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외롭게. 상대방 없죠.
나 혼자 재단 세워. 혼자. 그냥 버려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 재단 설립,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다. 자, 상대방 있는 놈 취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법률행위하면 지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죠. 취소는 계약 상대방이 가겠죠.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어요. 해제도 계약 상대방에게 해제합니다. 추인 상대방에게 추인하겠죠. 상대방이 있어요. 철회 상대방에게 날리겠죠. 상대방이 있어요. 동의 상대방에게 동의해 주겠죠. 상대방이 있어요. 채무 면제 채무자에게 돈 갚지 마 하겠죠. 상대방이 있어요. 상계 내 상대방한테 까 하겠죠. 상계 상대방이 있어요. 결국 이 단어들의 의미만 알면 아 상대방이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는 필수로 알아야 되고 이놈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어차피 흘러가니까.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공유는 가불병 세 사람이 있죠. 자, 내가 가진 3분의 1 지분을 포기하고 싶어요.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되지만 공유는 다른 옆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 의사 표시해 줘야 돼. 다른 공유자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겠죠. 다른 공유자라는 상대방이 있어요. 자, 시효이익 포기. 내가 20년간 점거해서 의리 점유취득 시 완성. 그러면 나는 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그런데 우리 시 완성자가 저 점유 취득 시효이익 포기할게요. 포기는 내 자유예요. 상대방이 있죠. 소유자에게 포기해 줘야 돼. 소유자에게. 소유자라는 상대방이 있죠. 다른 공유자 상대방이 있어요. 소유자 상대방이 있어요. 시효이익 포기의 개념을 알면 상대방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제 계약에서는 이 두 개가 아주 잘 나오죠. 합의 해제. 합의하에 해제하는 거죠. 합치. 합의 해제는 계약, 매매, 일방예약. 예약을 동그라미 하고 예약은 미리 한 계약이죠. 미리 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 계약이다. 일방예약도 계약이다. 이 일방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일방에 현혹되는 사람은 일방예약은 단독행위다 하면 넘어가 버려요. 뭔가 느낌이 일방적 느낌이 있으니까 아니란 얘기. 예약에 동그라미하고 예약은 미리 한 계약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미리 한 계약이다. 합의 해제도 합치. 합의를 합치로 읽는 거야. 합치니까 합의하에 해제하는 거지. 그래서 합의 해제는 계약. 그냥 법정 해제가 나오거나 계약 해제가 나오면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 자, 그래서 종류 파트에서는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여기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 채권행위, 물권행위. 갑이을한테 매매합니다. 갑이을한테 팔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느냐?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 매도인 갑은 소유권 이전할 채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더라. 이걸 채권행위. 그래서 우리 계약법 동네인 세 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는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 법률행위, 채권행위라고 해요. 자, 채권행위는 반드시 채무가 태어나죠. 얘도 대금 채무 태어나잖아요. 반드시 채무가 태어나니까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채무는 이행해야 되니까 이행에 문제가 남을 거고. 자, 그래서 지채무 이행합니다. 소유권. 등기 넘겨주죠. 그럼 을은 등기를 하면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 따라서 이 등기가 바로 물권행위죠. 등기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거죠. 따라서 이 물권행위는 갑이 지 소유권을 넘겼다 해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했다. 팔아제꼈다. 그래서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물권을 양도했다. 양도가 대표적인 처분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처분의 자유, 지상권 양도하죠. 어떤 권리, 재산권을 매매를 통해 등기 넘겨주면 양도됐다고 그러고 이 양도가 대표적인 처분행위예요. 물권을 팔면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
채권을 팔면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 결국 채권 양도든 소유권 양도든 둘 다 처분한다. 처분. 양도가 중요한 단어네요. 양도. 채권을 팔든 물권을 팔든 어떤 권리를 양도하든 다 처분이에요. 양도. 팔아제꼈다는 얘기예요. 양도가 나오면 이건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다. 양도는 처분이다. 처분. 이걸 알아야 한 문제를 맞춰요. 양도는 처분이다.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물권을 양도했든 채권을 양도했든 양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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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인 소유 부동산도 팔 수 있죠. 그래서 매도인 갑소유가 아니라 현재 A 소유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현재 꼭 매도인 소유일 필요 없어요. 현재 갑기 아니어도 남의 거에도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이유 채권행위라 그래요. 나중에 잔금 날짜에 등기만 넘겨주면 되거든요. 현재 소유권 없어도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니까 타인권리 매매가 유효해요. 자, 매매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없는 사람이 등기 넘겨주면 안 되죠. 처분행위 하려면 반드시 처분 권한,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소유권이 없어.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승계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매매는 유효지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분은.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 유효 주로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승계취득 법률이 이제 좀 이따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 하면 되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세 가지. 이제 이걸 외우는 거야. 노란색을. 매매 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다. 타인권리 매매는 유효다. 이 노란색을 계속 외우는 거. 노란색. 양도는 처분행위다. 파란색하고 같이. 양도는 처분행위다. 채권을 팔든 물권을 팔든. 법률행위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문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봐봐요. 22년 작년 주는 뭘까요? 주택관리사. 작년 시험을 한 문제씩 단원별로 한 문제씩 풀 거예요. 작년 시험이 지문이 우리 행정사가 있고 주택관리사 있고 노무사 있고 감정평가사 있고 변리사가 있어요. 민법이 나오는. 우리랑 가장 난이도가 비슷한 게 감정평가사. 노무사하고 변리사는, 특히 변리사는 우리보다 많이 어렵고, 물 많이는 아니야. 살짝 어렵고, 행정사, 주택관리사는 우리 중개사 시험보다 더 쉬워요. 행정사, 주택관리사 우리보다 훨씬 쉬워. 원래는 간평이 우리보다 더 어려웠는데 요즘은 중개사가 더 어려워졌어요. 중개사가 좀 더 어려워져. 비슷해요. 간평 난이도하고 민법 난이도가 우리랑 좀 비슷해요. 행정사, 주택관리사 우리보다 훨씬 쉽고, 변리사는 훨씬 어렵고, 노무사도 우리보다 살짝 어렵고. 그래서 공인중개사까지 합쳐서 1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시험이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 그러면 우리 시험이 10월이고 주택관리사가 8월이고, 그래서 지금 행정사, 노무사, 간평, 변리사는 엊그저께까지 일단 봤어. 아직 주택관리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22년에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지문 2개가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에서 최소, 하나는 무조건 나오고, 하나에서 2개쯤. 그 다음에 작년께 안 나오면 올해, 작년 23년이죠. 올해 24년에 여기서 또 지문 하나는 나와. 그러니까 다른 시험 기출을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풀어볼 수는 없지. 제가 그래서 오동영 모의고사 있잖아요. 거기에 최근 기출을 제가 지문을 막 박아. 그럼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최종 23년 나온 것은 올해 최종 정리해가지고 지금 아직 시험이 다 안 끝났으니까. 마지막 제가 9월 초 특강 그때 알려줘요. 올해 얘들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하나에서 2개. 그러면 20%에서 40% 지문이 알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민법교육 같이 들어가. 왜?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시험 볼 교수 다 따로 할까? 6개 교수 6명 부를까? 올해? 안 그래. 한 명한테 의뢰해. 민법이니까. 왜? 그래야 단가가 싸지지. 6명 돈 줘야 되잖아. 한 명한테, 물론 한 명은 아니고 한 2-3명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낸다고요. 그러니까 겹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기존에 그랬으니까. 돌고 돌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나온 게 또 올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이 못해. 임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해드려. 알게 모르게 시험 지문에 넣고, 오후 특강 문제 풀잖아요. 거기에 넣고, 이제 수업 중에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특강에는 우리가 시험이 다 끝나니까 주택관리사까지. 그때는 이제 제가 어디, 뭐가 많이 나왔다, 이게 나왔다. 그런 거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 문제고. 그래서 봐요. 이게 이제 22년 작년 주택관리사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할 거야.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란 얘기구나. 상대방 없는 놈. 이건 지우고, 주택관리사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놈을 고르라는 박스 문제죠. 자, 기억.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겠어. 상대방이 없지.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니까. 나 혼자 세워. 상대방 없죠?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돼. 그럼 기억 들어간 거 찾아. 기억. 그럼 답은 1번, 2번, 4번에 있어요. 이제 니은 가야지. 니은이 없으니까 니은 가야 돼. 니은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은 옆에 놈들한테 포기하라겠어. 전화하라겠어. 따라서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지. 상대방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탈락시키고 니은을 탈락시켜. 그럼 답 나와버렸네. 1, 2, 3번 중 2번, 4번이 탈락됐죠. 니은이. 이렇게 탈락시키라고. 저같이 풀어야 돼. 오뚜껑 뭐 기존에 하신 분들 알겠지만 오뚜껑 안 들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와버렸지. 즉 박스 문제에서 지문 2개만 내가 알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공부해야지. 채무 면제. 채무자에게 면제 주겠죠? 상대방이 있어. 탈락. 계약 해지. 그러면 해지만 보면 되지. 해지합니다. 상대방 있겠지. 탈락. 근데 시험 볼 때는 답이 나왔죠? 기억님 보고. 디귿리를 절대 보면 안 돼요. 확인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주 잘못된 문제 푸는 습관이요. 80문제 못 풀어요. 그런 식으로 다 읽고 가다가는. 그래서 답이 나오면 절대 다음 지문은 보면 안 돼. 만약 이게 물음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니은을 못 잡겠을 거 아니야. 물음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공유지분 포기가 난이도 상이거든. 그래서 니은에 놓은 거예요. 자, 물음표 했어요. 못 골랐다는 얘기야. 모르겠어. 그럼 채무 면제를 보는 거야. 그럼 채무 면제. 오, 이건 당연히 상대방이 있겠지. 그럼 디귿을 탈락시키는 거야. 니은 대신 내가 아는 걸 포함시키고 탈락시키는 거야. 박스 문제는. 그러면 디귿을 아니까 디귿을 탈락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5번은 날라갔고 아직도 이건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리를 가는 거야. 해지. 상대방이 있죠. 리를 탈락시켜. 없네. 아무 의미가 없네. 결국 얘는 이 2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 나오면 니은 탈락시키고 정답 고르고 디귿리을은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제 디귿리을을 아는데 니은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찍어야지 뭐. 어떻게? 아, 디귿이 여기 탈락됐구나. 디귿이. 그럼 결국 남은 건 디귿을 탈락시키면 3개가 탈락됐네. 그러면 1번하고 2번.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니은을 알아야 돼요. 니은을 모르면 이 문제를 틀리게 돼. 틀린 다음에 찍어야 돼. 공유 지분 포기. 상대방 다른 공유자에게.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유 지분 포기가 뭐냐? 아, 갑을병 공유자 중 한 놈이 지 지분을 포기. 그럼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해야지.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공유 지분 포기가 상대방이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민법 공부하지 말아야겠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겠어.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해야지. 이렇게 계속 외우고 하면 나중에 절대 안 헷갈린다고. 오케이. 자, 이제 2번째. 성립요건,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교재는 알아서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재는 저는 안 봐드려.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당사자, 가불이 있어라. 계약 목적이 있어라. 의사표시가 있어라.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또 효력 요건도 갖춰야 돼요. 그럼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은 두 가지 능력이죠. 의사 능력이 있어라,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라. 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다.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가 침해에 놓이냐는 법률 행위는 바로 무효. 의사 무능력자 무효. 자,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더라.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이 제한 능력. 자,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법률 행위를 하는데 부모 동의 없이 했다. 이거 일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 두 번째가 의사표시 동네에서 나와요. 착오. 세 번째가 사기, 강박. 그래서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 세 개가 취소 사유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아주 기초죠. 기초. 자, 성립 요건을 갖췄고 효력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이 법률 행위는 유효가 돼요. 유효.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립은 했는데 이 효력 요건, 목적 효력 요건, 의사표시 효력 요건 다 포함해서 효력 요건에서 펑크가 났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죠.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 또는 취소. 자, 그런데 법률 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다. 불성립. 성립조차 안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 유효, 무효, 취소 문제 오른쪽으로 오지를 못한다. 거기서 끝. 그래서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불성립. 따라서 무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성립. 거기서 끝.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지마.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서는 이게 나와요. 여기가. 방금 건 기초고. 특별 효력 요건. 특별은 의미 없고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자, 대리에서 대리권 존재. 대리인이 병하고 매매계약할 때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유효, 효력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전제는 효력 발생 요건이란 얘기지. 효력 요건.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팔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와야 유효가 돼요.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관할관청의 허가는 효력 요건. 허가가 나와야 유효. 그래서 허가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허가, 효력 요건. 조건부 법률행위죠. 정지 조건부. 너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점점점 조건 성취했네요. 우상향. 효력 발생. 효력 발생. 성립은 했지만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하면 유효가 되죠. 효력 발생. 그래서 정지 조건부에서 조건 성취.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죠. 기한부에서 기한도로도 마찬가지. 결국 세놈 대리에서 대리권이 있어라.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 허가구역 내 관할관청부터 허가가 나왔다. 유효가 되니까 효력 요건. 조건부 기한부에서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효력 요건. 자, 하지만 이놈이 가장 중요하죠. 농지 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게 바로 농지 매매 효력 발생시키는 요건이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농취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소리. 등기.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에요. 이미 2달 전에 농지 매매 계약서 쓴 날 이미 효력 발생했고 농취증이 있든 없든 이미 효력 발생했다. 그래서 농취증은 농지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이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정답쯤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 농취증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하나 풀어봐요. 작년 노무사예요.
노무사는 우리보다는 살짝 어려워. 근데 뭐 지문 비슷한 거 많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 옛날보다. 왜 이렇게 어렵게 낸지 모르겠어요. 민법 시험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어려웠어요. 30회까지 쉬웠고 31회부터 갑자기 막 어려워졌어. 25회, 20회 이후로 좀 어려워졌지만. 자, 법률행위. 옳은 것. 그럼 옳은의 동물엔 빵 하는 거예요. 옳은 걸 물었다는 얘기는 5개 지문 중 4개가 장난쳤다는 얘기야. 그 장난친 데를 내가 찾아내야 돼.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다. 자, 시험 문제 풀 때는 밑줄 치면서 푸는 거예요. 정지조건부에서 무조건 다 치면 의미가 없지. 중심 단어를.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가 과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이게 맞는지 X지문인지 내가 골라내야 돼. 정지에서 조건 성취가 법률행위에 성립시키는 요건이라고? 아닌데 조건 성취돼야 유효가 되는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X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 나와야죠. 이걸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너 X야 효력요건이지. 2번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이행착수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 매수. 매도인과 제3자 사이 매매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아유 몰라. 너무 복잡해. 세 줄짜리를 내가 왜 해석해서 해야 돼. 물음표. 3번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나왔고 이건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이미 2달 전에 효력 발생했다. 아니다. 나였어. 맞네. 정답. 그래서 3번에서 정답. 긴 질문 연구하지 마. 물음표. 나중에 답이 안 나오면 그때 해석해서 연구해도 돼. 그러면 3번에 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다음 문제로 가야지. 자, 4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자, 이제 좀 이따 배워요. 목적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라고? 아닌데, 나 이거 외웠는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따라서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무효라고? X야. 확정 안 돼도 되거든. 5번. 반사회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 자, 중심 잡아야죠.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모든 3자,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밑줄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죠. 따라서 선의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사선을 그을 수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나와야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반사회가 나왔든 강행법규 위반이 나왔든 불공정이 나왔든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무조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너 X야! 이렇게 사선을 긋는. 물론 여기서는 3번 에서 도망가야지. 4번, 5번은 실전에서 보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4번, 5번, 1번 공부했다면 제낄 수 있고. 자, 2번은 지문이 살짝 길죠. 우리 시험은 3줄까지는 웬만하면 있긴 있어, 우리도. 3줄도 가끔 우리도 있어. 자, 부동산 매매. 밑줄 쳐야지.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이행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 매수했구나. 그럼 부동산 매매에서 3자가 나왔으니까 병이 나왔다는 얘기야. 갑을 매매계에서 병이 나왔어. 그러면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 매수했다는 얘기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병에게 또 팔았고 이놈이 적극 가담했다는 부동산 이중매매 지문이구나. 감을 잡으시고 자, 이때 매도인 갑하고 제3자 이 매매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자,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을 적극 유인 매수 적극 가담했죠. 아하! 너는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 나왔기 때문에
반사에 해당하는구나. 맞구나. 네가 답이구나. 하고 가버리면 실수가 나는 거야. 어디? 계약금. 중도금 받은 후 팔아야 배임행위예요. 그래서 X예요. 중도금 받은 후 팔아야 배임행위가 돼. 계약금 받은 후 매도인이 병한테 파는 건 배임행위 자체가 안 돼요. 배임행위가 안 되니까 적극가담해도 반사회가 아니지. 반사회가 되려면 형사 범죄가 돼야 되거든. 근데 계약금 받은 후 팔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 받은 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중매매는. 근데 그 중도금을 계약금으로 장난쳤지. 아직 우리 기출은 아직 이렇게 장난친 적은 없어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 기출도 중도금 대신 계약금을 넣어서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상 문제야.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닌 게 항상 우리 기출 아닌 거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다른 국가 시험에서 낸 게 이제 우리 시험에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두 개씩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야. 아, 다른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기출은 아니지만 주의하자. 지금 경험했잖아. 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 나왔다고 무조건 반사해 맞아 하지 말라고. 반대 여기 확인해야 된다고. 중도금 받은 후 팔았는지. 그래서 중도금 받은 후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죠. 하지만 계약금 수수 후 이 매매가 일어나면 아예 배임행위가 아니니까 적극가담이 일어나도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2번 같은 건 어려우니까 정답 지문으로 하지 않아요. 어려운 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3번에 박는다는 얘기야. 항상 정답 제가 그러죠. 정해져 있다고. 80점까지는 이렇게 중요한 데다 박아요. 중간에 꼭 어려운 지문, 응용 지문 박아. 무조건 물음표에. 정답 지문 아니야. 8점까지는. 8점 이상 난이도 8개 있죠. 6개에서. 걔들은 이제 틀리라고 내니까 이런 데도 또 박을 수 있지. 80점까지 32문제는 중요한데 열심히 공부한 데다 박아요. 정답죠. 나머지 물음표에도 문제 맞출 수 있게 8점까지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안 해도 될, 물론 안 해도 된다기보다도 후순위로 밀리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별 3개 왕별 친 것만큼은 반드시 하시라고. 그것만 해도 8점까지 나온다고요. 물론 중간중간 물음표가 이제 생기는 게 있어. 모든 시험은 그래요. 첫 기출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극복하셔야 돼. 근데 읽으면서 물음표가 나오면 이제 돌아버리고 멘붕에 빠지지. 그걸 극복해야 돼요. 물음표 나와도 5번까지 가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답지 이런 데다 여기도 정답지문이지. 항상 선의가 나오면 정답지문. 여기다도 정답지문 박을 수 있어. 이따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선의는 장난을 치죠, 주로. 응? 선의는 X지문으로 만들지. 그래서 여기는 옳은 거 쓰니까 5번에 정답지 안 한 거예요. 틀린 걸로 했으면 5번이 정답쯤이 돼요. 이걸 다 옳은 걸로 하고. 그런 게 있다고. 오케이. 자,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 문제 풀 때는 방금 저같이 중심 잡고 있다 없다 판단하는 작업이에요. 중심 잡고. 일단 읽어야지.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단어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 과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자, 법률행위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첫 번째 확정. 이제 나왔죠.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게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계약 체결한 날 매매대금 확정하지 않고 세 달 후 잔금 그때 시세로 우리 매매대금 픽스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까 이걸 장난쳤잖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아니라니까. 너 X야 이렇게. 그래서 읽고 이게 X라는 걸 딱 알려면은 이게 정확히 외워져 있어야 X지문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X지문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준 거라고. 옳은 지문만 보면 X지문 나오면 헤매버린다고. 자꾸 옳은 지문도 봐야 되고 옳은 지문은 제 요약집에 다 있어요. 그게 어차피 지문이니까. 그래서 옳은 지문은 요약집에서 보시고 90%가 지문이요. 제 요약집 내용이. 그걸로 훈련하고 X지문은 지금 7, 8월 8줄 동안 나갈 프린트로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법률행위 반사회 전까지 공부하고 X지문 프린트를 딱 보란 얘기야. 공부하고 보면 골라져. 공부 안 된 상태에 보면 이제 돌아버리지. 그래서 공부하고 프린트를 보고 단원별로 반사회 공부하고 반사회 프린트를 보는 거야.
물론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건 X지문 아니에요. 그건 모아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라. 기흥, 니은, 디귿, 리을, 프린트 그건 X 아니야.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만큼은 프린트에 좀 이따 나와요. 보면 알아. 그게 X지문인지 옳은지는 그것도 모르면은 안 되지.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기억부터 있죠. 프린트 봐봐. 프린트 그건 X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모아놓은 거라고. 왜? 허위근자당 나오잖아. 그건 반사 아니잖아, 대표. 거기 모아놓은 거요. 그건 X지문 아니에요. 그것만. 나머지 모든 지문 다 X예요. 그것만 빼놓고. 자, 이제 두 번째. 불능이죠, 불능. 이제 설명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제가 판서에 쓴 내용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론 이미 별 3개 왕별 박혀 있어요. 별 3개 왕별만 지금 한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이게 된 사람만 나머지 보시고 이것도 안 되면 나머지 보지 마요. 별 안 된 거. 의미 없어. 왜? 이것도 모르는데. 진짜요. 별 3개, 5개도 엄청 많아요. 특별부까지. 그것도 습득하기 힘들어. 응? 자,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죠. 갑을 매매. 5월 1일 날 팔았죠. 그런데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이미 불타서 날아가 버렸더라. 그러면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건물이 멸실한 순간 소유권이 물권 소멸 사유니까. 소유권이 사라졌지. 건물이 사라졌지. 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아갔다. 전 동그라미 이미 멸시 밑줄. 이 불능을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 이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없죠. 없을 무. 그래서 원시적 불능 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라겠죠. 원시적 불능 무효. 원시적 불능 매매 무효. 자, 이번에 이제 상황이 바뀌죠. 갑과 을이 계약서 쓴 5월 1일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어.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한 달 후 건물이 멸실했죠. 마찬가지 건물 멸실하면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역시 불능에 빠지죠. 계약 체결 후 멸실이니까 이 불능을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멸실했을 때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항상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죠. 있을 이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외우면 돼.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게 연결되면 맞는 거고 연결이 어긋나면 X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 머릿속으로 이거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떠요. 원시적 불능이구나. 전 원시적 불능이구나. 무효로 끝나야지. 계약 체결 후 불능. 아, 후발적 불능이구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매매는 유효로 끝나야지. 이런 식으로.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게 4번 나왔어. 후발적 불능 유효. 자, 적법.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하고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적법 보시면 거기 있죠. 임의 규정, 강행 규정 1번, 2번. 우리 계약법 규정은 안 지켜도 되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 배제특약 유효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되죠. 강행 규정은 다시 2개로 나뉘죠. 위반했을 때 무효로 보는 효력 규정하고 가행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네. 단속만 될 뿐, 단속 규정. 그럼 뭐가 효력 규정이고 뭐가 단속 규정이냐. 그게 이제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죠.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한다고 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우리 법은 이렇게 세 놈이 팔면 요렇게 등기을 하고 넘겨라. 그렇게 법은 규정돼 있어. 그런데 을이 중간 매수인 을이 일정한 사유 세금 아끼려고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이전 등기를 격려시키죠. 자, 이게 바로 중간자인 을의 등기가 생략된 등기,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법 위반이죠. 병의 중간 생략 등기는 법 위반이야. 하지만 병 등기는 유효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야. 이유, 왜 유효일까요? 왜 법을 위반했는데도 원칙인 효력규정, 무효로 보는 효력규정을 안 보고 왜 병등기를 강행복귀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느냐? 병은 원로부터 돈 주고 산 매매라는 실체가 있어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부합 유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법을 지배하는 대부분 판례죠. 실체관계부합. 왜 그러느냐? 무효 처리한들 어차피 병은 등기 받게 돼 있다고.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 어차피 등기 받을 거 그냥 봐드릴게. 실체 있으니까. 법은 위반했지만 유효.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를 보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그래서 미등기 전매, 을병 매매, 미등기 등기하지 않고 파는 전매도 같이 유효. 자, 이제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매물로 나온 물건 직접 사면 안 돼요. 직접 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께서 직접 사버렸죠. 물론 명의 빌려서 사겠죠. 직접 거래행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아이고. 해야지. 사야지. 이걸로 다 돈 벌었는데. 금매로 나온 거 1억 다운씩 떨어지니까 내가 잡고 조금 이따 팔아버리면 되는데 금매인데. 단 들키면 안 되지. 해야지. 요즘 좀 힘들죠. 대출이 막혀서. 예전에는 다 이걸로 돈 벌었어. 떼돈 벌었어. 금매 잡아서 최소 몇천 얹어서 금방 팔을 리거든. 왜? 그 사람 금매잖아. 근데 시세대로 몇천, 1억 쉽게 벌었죠. 이걸로 다 돈 벌었어요. 수수료로 돈 안 벌어. 이걸로 벌었지. 모르구나. 신문 나가봐. 다라고 그래. 자, 해서는 안 된 걸 했죠. 강행복귀 위반했죠. 직접 거래행위 유효. 외워야 돼. 법은 위반했지만 직접 거래행위 유효. 이걸 외우란 얘기야. 중간생략 등기 유효. 외우시고 직접 거래행위 유효.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은 법을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니죠. 유효니까 효력 규정 아닌 단속 규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나왔을 때 대법원 박수 쳐줬어. 대법원 오랜만에 잘한 판결 내렸다. 직접 거래 유효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효력 규정을 봤으면 무효잖아. 그러면 매매계약 금매 나온 거 잡아서 팔았다고 뭐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대법원 박수 쳐주라겠어. 직접 거래 유효. 이렇게 외우는 거야. 법을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해당 법조문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게 두 놈이에요. 중간생략 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놈도 요즘 근래 좀 나와요.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접법 끝났어. 하나 남았구나.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당연히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인데. 자, 나왔죠?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자, 강행규정 위반.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외우란 얘기예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소원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갑이 소유자야. 100명한테 등기가 넘어가도 갑이 소유자라고. 왜? 절대적으로 무니까. 을부터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 선의의 3자 100명한테도 무조건 맨 왼쪽 놈 갑은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야. 법률행위 동내 무효가 그래요. 이 자리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수로가 바뀌는 거야. 의사표시 동내 무효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거기는 없다로 끝나지. 근데 아직 우리 의사표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법률행위 동내 무효가 나오면 이 자리에 강행법규 위반이 나오든 반사회 법률행위가 나오든 불공정 법률행위가 나오든 세 가지 모두 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 동네라고.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이 네 글자 뜨고 무효가 나오면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X지문이란 얘기. 자,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법을 위반했죠.
그래도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법 위반한 놈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잘못한 놈도, 법 위반한 놈도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딱 한 놈 우리 시험에서 주장 못한 놈 있어. 무권 대리인 상속받은 놈. 무권 대리인 상속받으면 그 놈은 무효라고 주장 못해요. 그 놈 빼놓고는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반한 놈이 무효 주장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한다? X야. 이런 건 날릴 수 있어야 돼. 이걸 외워야 X지문을 날리지. 그래서 X지문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날려야 된다고. 그래야 이 지문이 온전히 내게 된 거예요. 대충 하면 X지문 절대 못 날린다고. 정확히 옳은 지문을 내가 알고 있어야 X지문을 내가 날릴 수가 있다고. X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야 합격한다고. 그래야. 그걸 못하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을 정확히 알아야 X지문이 골라내니까 반드시 그 프린트물은 남은 10월까지 반드시 갖고 달달달달. 그래, 여기 X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반사회로 왔어요. 우리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는 케이스, 반사회로 보지 않은 케이스. 자, 반사효과 무효겠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자, 반사에 해당한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계약 체결 당시.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 계약 성립 시 모든 파트에 다 나오죠.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그러면 이제 반사에 해당한다고 본 케이스,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케이스가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10분간 쉬고 할게요.